원고가 블로그에 쓰인대요. 그럼 많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블로그를 해줄 분을 뽑는데 거기는 5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오, 이거 하는데 뭐 30만 원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됩니다. 50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소신이 있으시군요. 저희랑 일을 하시죠. 블로그 노하우를 정리를 하니까 한 180여 가지가 돼요. 블로그 세팅법, 스마트 블록까지, IP 관리까지 정말 놓칠 수 있는 백과사전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게 막혔을 때 찾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요즘 셀링 다시 시작하셨는데 네네. 어떠신가요 요즘? 요즘 정말 바쁜데 재밌어요. 이제 소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몰입하잖아요. 그럴수록 제품이 보이는 느낌? 그게 되게 재밌어요. 서 과장님 주변에 또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실행을 하면은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또 모이거든요. 그 경험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뭔가 세상이 저를 도와주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냐가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은 인천 쪽에 꼭 소개해주고 싶은 대표님 계세요. 예전에 JPG라는 광고대행사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광고대행사를 지금 하고 있고 저번 달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최고 매출인데 매출이 3,800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 만난 대표님이에요. 같이 수업을 듣는 대표님. 여성분이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컴퓨터 하나로 지금 광고 대행사 그 거래처가 12개까지 된 업체예요. 이 광고 대행사로 이렇게까지 큰 그분의 스토리를 담고 싶습니다. 서 과장님 채널은 셀링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분이 전문이 블로그거든요. 블로그 상위 노출의 정말 대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팔 때 쇼핑몰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쪽으로 외부 유입을 데리고 와서 물건을 팔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블로그 상위 노출 노하우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돈 주고도 못 들어요. 이분은 블로그 상위 노출을 넘어서 블로그 상위 점유를 하시는 분이에요. 상위 점유요? 상위 점유. 네. 그 개념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분이 새로 만드셨는데 그게 노하우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생겨지셨네요. 자,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 현재 그 도모핀이라는 병원 마케팅 실행사 14년째 운영 중이고요. 최근에는 병원 브랜드 전략연구소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 힘든 상황에서 성공하신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병원 영업을 할 때 본인이 영업한 게 없이 그냥 알아서 소개를 시켜준 게 10군데가 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분도 계약 해지를 안 했다는 거. 그 병원 원장님들이. 그러면 이런 거는 세상에 없을걸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그 얘기를 오늘 전 듣고 싶어요. 제 얘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 어떻게 해왔는지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네. 완전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처음에 블로그를 이런 광고 대행사를 어떻게 하다 시작하게 됐는지. 처음부터 블로그를 하고 광고 대행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집안의 경제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됐고 막내가 뱃속에 있었고 그 위에 애 2명이 있었고 근데 뭔가 집에서 해야 할 일이 필요했었어요. 이런저런 직업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모두 다 정규직이거나 시간을 지켜야 되거나 중간중간에 이게 시간을 뺄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도 돌봐야 되고 또 이제 간호해야 될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 시간이 좀 자유로워서 재택근무를 많이 알아보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택 알바 사기꾼 많죠. 네, 원고 알바라는 게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글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원고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지식인 답변은 답변 한 건에 달아주니까 500원을 주는 너무 좋았어. 그때 제가 저희 집에 500원이 없어서 저녁에 반찬을 못 샀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500원을 있으면 콩나물을 사서 국도 끓일 수 있고 무침도 할 수 있고 세상에 컴퓨터를 켜서 글 몇 줄 다니까 500원을 주네. 그럼 2개를 달면 1,000원? 3개면 1,500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원고 좀 써보지 않겠어요? 얼마 주시는데요? 800원을 준대요. 오! 대박! 아니 근데 잠깐만, 답변 쓰는데 500원인데 글 길게 쓰는데 800원이면 그건 좀 너무 박하게 준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800원을 준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네. 800원이면 10건을 쓰면 8,000원이고 한 달 내내 쓰면 24만 원이. 제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 그 당시 굉장히 어렵죠. 어렸는데 어린이집을 이렇게 좀 먼 거리인데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항상 오는 길에 그 문구사 앞에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를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뭐 1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수중에 돈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저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랑 오다가 우리 아들이 그게 저보다 키가 작으니까 제가 멀리서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들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 지금부터 달리기 시합할까? 그래서 뛰어. 시작! 누가 먼저 뛰나 본다. 그리고 애들은 막 뛰잖아요. 그쵸, 정말 맞아. 열정을 다해서 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거기를 딱 지나가. 그 문구사 딱 지나가면 제가 자 이제 걸어가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거를 처음 벌면 우리 아들 뽑기 정말 신나게 한번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800원인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블로그라는 걸 알게 됐어요. 원고가 블로그에 쓰인대요. 그럼 많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렵지 않을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라는 걸 이제 네이버에 가입을 해서 해봤어요. 코칭 쓰고 했더니 뭐 한글 프로그램 이런 거하고 비슷해. 다만 이게 인터넷에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더라고요. 블로그를 하게 되면은 이 한 달에 한 20개 발행을 하는데 2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20만 원이면 10개를 하면 200이잖아요. 30만 원이 목표였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뛰어넘는 거잖아요. 대박! 저한테는 정말 대박인 세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0개 쓰는데 20만 원이었잖아요. 네. 20개 쓰는데. 20개 쓰는데 20만 원. 그러면은 200만 원을 벌려면 200개를 쓰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간단해요. 간단해. 네.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네네. 나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기회죠. 저도 부업 시작할 때 그냥 10만 원만 벌자. 그렇죠. 유튜브로 10만 원만 벌자. 찍으면 벌리겠지. 근데 안 됐거든요. 어쨌든 근데 블로그는 바로 돈이 됐네요. 지금은 이제 200원 훨씬 많이 벌게 됐잖아요. 부업을 넘은 포인트.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걸 해보다가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됐다. 똑같은 시간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역시 일도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 되구나. 근데 그 가치가 뭘까? 상대방한테도 가치를 높여주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블로그를 하는데 자꾸 상위 노출돼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치. 그게 뭐야? 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앞에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래요. 나오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렇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블로그를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대행사 직원들도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우연히 광고 대행사나 이런 분들한테 나누던 대화 그리고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문서들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석을 해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거를 했더니 포칭한 촉촉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인생에 약간 터닝 포인트가 온 것 같아요. 광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광고주분이 갑자기 자기네 병원이 자꾸 앞에 나오니까 뭐가 달라진 거냐. 알바생이 바뀌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알바생 좀 연결을 해달라. 그랬더니 당연히 담당자는 안 해준 거예요. 원장님이 그러고 나서 포기하면 괜찮았었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다. 그 알바생 연락처 대라. 그러니까 이 광고주분이 힘이 세잖아요. 그래도 광고주니까. 그쵸. 그래서 제 연락처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막내를 업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받았는데 그거 관리하는 병원의 원장님이시라는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그래서 원장님이 뭘 묻는데 계속 대답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뭐 이론으로 이렇게 막 뭔가를 안 게 아니라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원장님 그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 원장님 처음 하신 말씀이 저 정말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땡땡 피부과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대행사에서 상위 노출을 시켜준 적이 없었는데 제가 작업하고 나서 1등, 2등, 3등이 다 올라간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제가 광고 대행사에 이렇게 하고 있다 했더니 그러지 말고 우리랑 일을 하자. 그럼 내가 30만 원을 줄게 이런 거예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돈보다는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이 광고 대행사를 거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이 소통이 부재되는 거예요. 네. 이 병원에 맞게 컨텐츠도 작업하고 원장님의 소신이나 철학이나 정말 환자를 위하는 마음을 담고 싶은데 그냥 주구리장창 그 시술에 대한 정보만 받다 보니까 이게 네. 환자들한테 얼마나 공감이 될까? 네. 그런 의사소통이 늘 아쉬웠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안하시자마자 오케이 했던 게 정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환자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원장님이 환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제가 그 시장을 알게 된 거죠. 네.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이제 광고주하고 연락이 되면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가는구나.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그 광고주님이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이런 니즈가 있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이 꼭 있을 것이다. 네네. 찾았더니 어떤 곳에서 이제 그런 재택으로 블로그를 해줄 분을 뽑는데 거기는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 자꾸 올라가는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50만 원이면 개꿀. 이거는 이제 블로그 4개만 하면 200이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보지도 않고 채용을 하셨어요. 원장님이 이거 하는데 뭐 30만 원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됩니다. 50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소신이 있으시군요. 저희랑 일을 하시죠. 네네네. 저희 여기랑 일해서 3개월을 넘긴 적이 없다. 거기 12년째 하고 있어요. 와. 네. 그래서 그곳에 처음에 마케팅비가 50이었잖아요. 네. 예, 지금 그 10배 이상을. 블로그라는 게 네. 마냥 잘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로직이 바뀌니까 이거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주변에 의견을 물어볼 사람도 없고 네. 혼자 독학했어야 됐기 때문에 로직이 한번 바뀔 때마다 한 그러니까요. 3-4번 정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로직 바뀌어서 어떡하지?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저는 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관두게 되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넘어야 될 산이었거든요. 그렇게 변경이 되면 한 3, 4, 5일 길면은 2주까지 밤을 새면서 알아냈어요. 고비가 기회다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 네. 이게 계단이 있으면 계단 바로 앞에 올라가기 직전에 이 벽이 가장 높잖아요. 네. 근데 이 벽을 어느 순간은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또 기회가 왔구나. 결국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고. 네네네네. 난 또 여기서 버텨낼 거야.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난지도 몰랐어요. 그냥 지금까지 그냥 해왔었어요. 그냥.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제는 좀 같이 하는 분들이 늘었으니까 네.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네. 다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 네. 알려줬더니. 네. 그래서 스블이 도입됐었을 때는 드디어. 드디어 내 세상이 왔다. 저는 거의 24시간 모니터링. 그런 거를 계속 파고 하다 보니까 연구소가 생겼네요. 예, 연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단순히 상위 노출을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의 목적인데 네. 상위 노출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잘 되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상위 노출이 되지 않아도 이분이 잘 되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마케팅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아니 이렇게 밤새 연구하고 자기네들 잘 되게 해주려는 데를 누가 마다할까요 진짜? 더 올려주면 올려줬지. 다들 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포화다. 이제 완전 이거는 레드오션이다. 그런 이제 초보분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시작했을 때도 포하고 지금도 포하고 네. 저는 주변 상황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잘하면 돼요. 그리고 블로그 시장 포하다 그걸 왜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돈 벌면 되잖아요. 물론 어렵긴 하겠죠. 네. 어렵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블로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포하다,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원 마케팅 대행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알고 싶었어요. 이 블로그 효과에 대해 도대체 얼마를 벌어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벌어줄 거야? 제휴 마케팅이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네. 제 블로그를 보고 상담을 남기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해보기 시작했죠. 네. 이거를 하면 내가 이 효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겠다. 첫 달에 200을 번 거예요. 헐! 병원보다 나은 걸. 네. 제휴 마케팅으로 월 800까지
블로그 제휴 마케팅으로 그러니까 네. 상위 노출에 이런 걸 다 아니까 전환이랑 블로그를 블로그로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하나의 컨텐츠로 봐야 되구나. 나는 기술자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기 때문에 로직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컨텐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컨텐츠에 중점을 많이 뒀고 우리 원장님이나 광고주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김 실장님이 쓰는 원고는 정말 달라요. 환자분들이 오면 이렇게 제가 뭐 명의다 이렇게 하면 환자분들이 명의시라면서요.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예. 예. 그래서 블로그 글이요 너무 좋았어요. 원장님 어떻게 그걸 쓰세요? 제가 썼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막 웃으시면서 얘기해요. 그거를 제가 썼는 줄로 알아요. 막 저 이제 거의 반의사 됐어요. 컨텐츠에 대해서 진심이면 사람들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설득이 되고 전환이 이루어지는구나. 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블로그는 목적성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네. 목적을 가진 키워드라는 거는 그 목적을 해결을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그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분이 이 목적을 왜 가지게 됐을까를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도움을 받고 싶잖아요. 게다가 그냥 해준다는데. 그러면은 이거 들으시면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중장년층 희망이거든요. 집에서 진짜 재택으로 지금 네.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멋있고 솔직히 리스크가 좀 많이 없잖아요. 한 군데랑 계약되면은 뭐 최소 150에서 200이니까 그걸 열심히만 하면은 꾸준히 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되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는 또 강의 일정이 어떻고? 제가 앞으로 병원 마케팅 강의를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우리 서 과장님이랑 서 대표님이랑 하는 게 아마 거의 끝일 거다. 근데 이 병원 마케팅을 구성을 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다른 업종도 할 수 있게 했거든요. 네. 근데 병원이 자꾸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하니까 그 최고의 마케팅을 한번 경험을 해봐라. 그래서 단서 쓰는 법, 그리고 브랜드 블로그 관리하는 법, 플레이스, 쇼츠, 유튜브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다룰 수 있고 전략을 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실행사를 세우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지까지 그런 거를 이제 이번에 병원 마케팅에서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블로그 노하우를 정리를 하니까 한 18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블로그 세팅법, 노하우를 스마트 블록까지 IP 관리까지 정말 놓칠 수 있는 이거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냐면 수강생분들 중에 정말 이 인생을 전환을 하고 싶은데 너무 막연한 거야. 백과사전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게 막혔을 때 찾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노하우는 한 120개 정도 되고 그 노하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질문건들까지 뽑으니까 한 200개가 되는 거예요. 이 꼭 브랜드 블로그 관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블로그에 대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담아보자. 그렇게 해서 병원 마케팅과 이 블로그 수익화 이거는 제목을 나와 블로그로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의 듣고 싶은 분들은 저희 그럼 고정 댓글에다가 문의할 수 있게 저도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잘 못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의 잘하는 사람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그렇죠. 나 그거 자신 있어.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걸 봤는데 진짜 계약 따냈어요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블로그 강의나 이런 강의를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문의도 오는데 문의를 연결을 못 시키는 그래서 그분의 피드백을 이렇게 봤어요. 어디서 연결 안 돼요? 전화를 주시면 그게 끝이래요. 그래요? 그럼 저랑 한번 전화해 볼까요? 여보세요? 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해서 그 사람의 답변을 딱 듣고 나서 제가 착하게 했어요. 나도 끊어 그러면. 그러면서 시뮬레이션 그분의 문제점을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해서 그다음 10건 이상의 계약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실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병원 마케팅, 브랜드 블로그, 시술 이런 거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디테일한 차이 왜 그러잖아요. 아주 디테일한 것에 차이가 난다고. 맞아요. 그 디테일한 게 계약을 하고 말고의 차이 그리고 미팅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있죠. 이거는 진짜 번외 질문인데
의대생 증원됐을 때 좀 좋아하셨겠네요. 아, 경쟁이시면. 그런 얘기는 네, 했었어요. 네. 내년에 대한민국의 병원이 엄청 많이 생겨요. 전공의 분들이 지금 현장으로 돌아가고 계시고 네. 그분들은 내년에 병원을 개원하거나 네. 공직으로 들어가시겠죠.